안녕하세요, 손마실입니다. 오늘은 임업인 단체에서 자기 정부에 건의하는 산림 분야 건의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업인들이 그동안 숲을 통해서 녹화에 성공했고 또 임업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우리 임업인 단체의 이 요구사항을 건의함으로 인해서 차기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권에서는 임업인들이 전하는 이런 건의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산림 경영의 선진국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인 단체에서 건의하는 건의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산림 분야 건의문인데요. 그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 경영의 시대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산림을 경영보다는 산림 녹화에 치중을 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산림 경영 시대가 도래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재 산업과 목재 문화 시대가 도래된다. 그 다음에 우량 경제림 육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주 중심의 임업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촌 재생을 통한 산촌 진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림 복지를 통한 국민 건강 시대가 도래되겠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 자원 보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숲속의 대한민국의 건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북아 생태 통일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 과학 기술이 바탕이 된 산림 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 자원을 위한 예산 정액과 기후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주요 건의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산림과학회, 한국목재공학회, 산림경영정보학회, 한국산림경제학회,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한국산림유전생리학회,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망라되는 그런 건의문입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독립가 임업구이자 등 많은 임업인들이 가입되는 그런 단체죠. 첫 번째, 산림 경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녹화 복원에서 이제 탄소 중립 산림 경영을 위한 목재 작업이 증진되어야 되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모델로 제시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순환과 균형을 통한 숲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적절히 이용을 하고 수확하고 또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아주 좋은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의 시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목재 산업과 목재 문화 시대입니다. 그동안 목재는 수입에 많이 의존을 했죠. 그래서 국산 목재 활성화,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공간 건물의 목재화 및 내장재 목재라, 목재 문화 창달, 목재의 날, 목재 제조업 중심의 진정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드마트 이런 것들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재 산업과 목재 문화 시대를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량 경제림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많은 경제림이 육성되어 있죠. 다양한 용도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림 공장을 육성하고요. 선도 산림 경영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수정을 육종 개발해야 되고요. 산림기업, 산림임업, 목재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산 목재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이 우량 경제림 육성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주 중심의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전국토의 67%죠. 전국토의 67%가 아니죠. 전국토의 63%가 우리가 임야고, 전 임야 중에 67%가 산림입니다. 그래 모두 산주는 임업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산림이 월등하게 지금 공립에 비해서 국공립 산림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67%나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규모화를 통한 임업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yok 임업과 위탁 경영 활성화, 산지은행과 산지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요. 임업직불제, 산림재보험, 부재산주, 산림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이 산주 중심의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임업직불제는 이제 국회 작년에 11월 때 통과돼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또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주 중심의 임업 경쟁이 강화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산촌 재생을 통한 산촌 진흥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 보면은 그 가장 가난한 시골이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의 성공 진화를 거두고 있죠. 오스트리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산이 하나에 어떻게 보면 아주 모든 분들이 가고 싶은 아름다운 산으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하나의 그 관광 테마에서 얼마든지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스위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산촌 재생을 통한 새로운 일터, 쉼터, 산터의 혁신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림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립 사유림을 통합해야 되고 산천 융복합 산업을 육성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청년 임업인 육성으로 산촌을 또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임업 쪽에는 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또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산촌 재생을 통한 산촌 진흥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림을 녹화에 집중했지 이것을 산촌 재생이라든지 이것을 관광 테마에서 오스트리아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로 산림 복지를 통한 국민 건강 시대입니다. 자, 산림 치유, 정원 치유, 목재 치유를 통한 대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되고요. 휴양림, 치유숲, 학교숲, 트레일 등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고요. 산림 치유 활동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별 이제 회원국별 이제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요. 국가 1위가 핀란드가 점수가 제일 높네요.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34위 포르투갈, 한국은 45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좀 높여서 회원국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산림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산림 자원이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치유 산업이 앞으로 산림이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사항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 자원 보호입니다. 그렇죠. 자연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또 이렇게 해야 될 건 사항이고요. 산림난 개발 방지, 그린벨트 확대, 산지 자원 종량제, 산림재해 방지 이런 것도 적절히 이렇게 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분별한 난개발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에 8번째로 숲속의 대한민국 건설입니다. 한 도시는 거기에 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그 도시 숲과 물로 구현된다. 이런 헨리 데이비드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그 현상을 보면은 조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물론 숲이 있습니다만은 춘천도 그렇고 그런데 여의도도 그렇죠. 그런데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숲이 월등히 많고 도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숲속을 더 강화를 시켜서 도시를 숲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산소나 탄소 배출 감소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동북아 생태 통일 및 국제 협력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이제 보건 모델은 북한의 모델이 이제 북한의 산림 녹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동북아 생태 보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공했는데 북한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산림이 굉장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북한에도 산림 녹화를 좀 지원하고 같은 민족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동북아 생태 보건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되겠죠. 세계 산림 녹화 및 관리 평화 산림 대한민국이 이제 앞장서자 하는 것이 또 임업인 단체의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렇게 펴보시면은 거의 뭐 황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우리 녹화에 성공을 해본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쪽 북한도 산림 녹화를 해서 성공을 시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밀족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위쪽으로 보면 뭐 요즘은 그 몽고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동북아 쪽에는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로 교육과학기술이 바탕이 된 산림국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산림 목재 교육 및 전국민 산림 평생 교육이고요. 그 다음 산림의 그 과학적 기반에 입각한 산림 기술 및 산림 정책을 마련된다. 이것이 새로운 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어린이부터 산림에 대한 평생 교육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국가 경쟁력이 결국 선진국 국가 경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11번째로 산림 자원을 위한 예산 정액 및 기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558조죠. 산림청 예산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예산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예산이 558조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그 중에 산림청 예산이 2조 5282억입니다. 2조 5282억이고요. 우리나라 총 예산의 0.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산림 관련 산림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 단체의 건의사항입니다. 결국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인도라든지 산림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산림청 예산의 어떤 그 확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산림 자원은 이제 육상의 모든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을 이제 총칭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전국토의 63%가 산림인 산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만큼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산림 자원은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임업인 단체의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0.45%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임업인 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임업 단체에서 대선을 앞두고 자기 정부에 여라를 방문하고 우리 임업 단체에서 앞으로 산림 임업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우리 임업인 단체에서 건의하는 이런 사항을 잘 활로해서 우리 임업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산림의 선도국가가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정책들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바라고 우리 전 임업인들과 함께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순마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